안녕하세요. 연세결성외과 소환결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거상, 안면부를 수술적인 방법으로 리프팅 시키는 그런 술식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과 영상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프팅, 즉 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가장 약한 단계로서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그런 리프팅은 열을 가해서 하는 그런 리프팅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초음파열을 예를 들 수가 있고 또 고주파열도 있습니다. 초음파열을 가하는 장비 중에는 대표적으로는 울세라라는 장비가 있고요. 두 번째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는 직접적으로 당기는 그런 술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실리프팅입니다. 실리프팅이라고 한다면 처진 조직을 잘라내지는 않지만 특정 부위에 이 실을 건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돌기를 특정 부위에 걸면서 조직을 당겨 올려 붙이는 술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열을 가해서 수축시키는 그런 리프팅보다는 조금 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는 조직을 제거하는 술식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실리프팅 이상의 그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안면 거상이라는 술식인데요. 결국은 직접적으로 이 안면부 피부나 그 아래 조직들을 끌어올리고 그 남는 조직들을 제거하는 그런 술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단계의 리프팅 중에서는 가장 효과가 직접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안면거상에 대한 이해를 설명드릴 때 꼭 아셔야 될 것을 저는 두 가지로 찝어서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스마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안면부를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 저는 피부를 올리는 것보다는 안쪽 스마스층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스라는 개념은 쉽게 말씀드려서 피부랑 이 스마스층은 두 겹의 다른 이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불을 두 겹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겉의 이불만을 아무리 당겨도 효과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속 이불까지도 제대로 당겨야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효과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스마스를 당길 때 항상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유지인대라는 개념입니다. 이 유지인대는 진성유지인대와 가성유지인대로 나뉘는데요. 이 진성유지인대라는 개념은 뼈에서부터 이 피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서 우리의 이런 안면부를 지탱하는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인대입니다. 하지만 안면거상을 할 때는 이런 유지인대가 어느 정도 거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지인대는 꼭 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박리가 되어야 하는 유지인대로는 광대 유지인대가 있고요. 교근 유지인대가 있고 턱 유지인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팔자 라인에서부터 이 마리오넷 라인까지 이 라인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러한 라인이 개선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유지인대가 충분히 박리가 되고 그 이후에 스마스가 충분히 거상이 되어야만 라인이 충분히 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면거상술의 효과를 잘 보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요. 피부가 너무 두꺼워도 좋지 않고요. 피부가 너무 얇아도 좋지 않습니다. 조직이 너무 두껍거나 타이트하지 않고 조직이 좀 처짐이 심한 상태일 때 효과를 잘 보실 수가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실 때 정면에서 보았을 때 얼굴형 요 아래쪽이 각져 있는 사각형의 그런 이 늘어진 살들이 있을 때 늘어진 살들을 좀 개선해서 얼굴형이 좀 갸름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얼굴형들이 효과를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 다시 말해서 팔자 요 아래 라인에서부터 마리오넷 라인까지의 뒤쪽 살들, 흔히들 얘기하는 이 불독살들이 많이 처져 있는 경우에 그런 처진 모습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안면거상이 부담스러울 때 항상 말씀하시는 미니 거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미니 거상, 즉 말 그대로 작게 열어서 거상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특정 포인트만을 어느 정도 개선하고 싶을 때에는 절개를 전체를 열지 않고 거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술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직한 수술이라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조금만 열고서 많이 거상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작게 열면 작게 여는 만큼 조금만 거상을 시키거나 또는 특정 포인트만을 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조금만 열고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요. 단순히 1, 2cm만 살짝 열어서 미니 거상을 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는 그렇게 1, 2cm만 열어서는 큰 효과를 낼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렇게 1, 2cm 열어서 미니 거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실리프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면 거상의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요. 가장 흔하게 말할 수 있는 부작용은 사실은 혈종이라든가 장액종입니다. 안면 거상을 시행한 부위에 피가 차거나 체액이 차는 그런 경우인데요. 아무래도 이 안면부는 혈행이 좀 풍부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아무리 지혈을 잘 해놔도 자칫 압이 올라가는 행동을 통해서 출혈이 야기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빈 공간에 체액이 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 항상 주의를 드리는 것은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동작을 통해서 얼굴에 압이 올라가지 않게 좀 조심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 직후에 압박 붕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수술 부위를 밀착시키는 그런 드레싱을 시행하고 있고요. 드레싱을 잘 유지하고 안면부 자체를 밀착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꽤나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면신경의 마비입니다. 영구적인 안면신경 마비는 굉장히 일어나기 드문 일이고요. 해부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에 맞추어 스마스 거상을 시행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수술 직후에는 붓기라든가 일종의 마취액 때문에 일시적인 약간의 안면부의 움직임이 둔한 것을 느끼실 수는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는 바로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행여나 이런 안면부의 둔함이 조금 더 지속된다 하더라도 이런 안면부 자체는 신경들 간의 분지가 굉장히 다양하게 뻗어 있고 교차가 일어나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한 달에서 한 2달 지난 시점에는 그런 마비는 대부분 좋아집니다. 하지만 아주 일시적인 마비조차도 사실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술을 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흉터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특히 흉터 중에서도 칼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칼귀라고 하면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귓볼의 모양이 너무 당겨져서 약간 이렇게 뾰족한 그런 모양이 되는 것을 칼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면 거상의 절개 부위에 흉터가 너무 세게 잡히고 피부의 텐션이 너무 세게 가해질 때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러한 안면 거상은 피부의 텐션으로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을 얼마나 잘 거상하고 위로 당겨서 고정하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고정이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피부는 너무 텐션이 가해지지 않게끔 알맞은 선에서만 절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봉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서 수술을 한다면 칼기가 생긴다거나 하는 부작용은 사실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점에 대해서도 좀 숙지를 하시고 수술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신경을 쓰시는 흉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면 거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구렛나루 이 헤어라인 쪽에서 절개가 시작이 되고요. 귀 앞쪽을 타고 절개는 이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구렛나루 안쪽에는 헤어라인 안쪽이기 때문에 흉터가 크게 의미가 없다,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흉터가 의미가 있는 부분은 귀 앞쪽 부분입니다. 귀 앞쪽에서도 이주라고 하는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주를 살려서 이 뒤쪽으로 절개를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절개선이 바깥으로 보이는 부분은 귀 앞쪽 중에서도 이주의 윗부분과 이주의 아랫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절개는 사실은 귀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가려지게 됩니다. 또 헤어라인을 통해서도 가릴 수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대면을 했을 때 흉터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은 귀의 앞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이주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정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흉터조차도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거상의 개념을 안쪽을 당기는 것을 메인으로 해서 스마스층을 당기는 것을 메인으로 하셔야 되고, 또한 봉합 자체를 최대한 안쪽을 꼼꼼하게 해서 피부에는 최대한 텐션이 덜 가게끔 그렇게 성형외과만의 꼼꼼함으로 봉합을 하셔야 흉이 덜 남는다, 이러한 점들을 조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안면거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도 리프팅에 대한 것들을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안면거상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세결 성형외과 송한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